저는 그날을 위해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증거 수집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고 시아버지와 차를 마셨으며 남편 회사의 주요 인사들과 식사했어요. 모든 만남에서 저는 완벽했습니다. 우아했고 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제 위치를, 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회장에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재산은 수백억 대였고 그 재산의 상속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저는 지난 12해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준서를 데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시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서야, 앉아. 저는 공손하게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요즘 어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친구가 바빠도 너무 바쁜 것 같아. 집안일에는 소홀하지 않나? 아니에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도 잘 크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어요. 은서야, 이것 좀 봐. 그것은 재산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신탁으로 관리될 예정이었고 그 수탁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놀란 척했어요. 실제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건 민준이는 사업 감각이 없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관리도 못하고 판단력도 흐려. 하지만 너는 다르지. 지난 10년 넘게 봐왔어. 넌 똑똑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이 집안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서야, 내가 이 집안을 부탁한다. 민준이를 잘 보살펴주고 준서를 잘 키워주고 넌 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눈물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저는 시댁에서 나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수가 완성된 거예요. 다음 주 저는 남편의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 의사, 교수, 사업가. 저는 그들의 부인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들 사이에서 민준이 부인은 늘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은서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애도 잘 키우고 시댁도 잘 모시고 민준 씨가 복 받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뭐요?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은서 씨 같은 며느리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늘 그래요. 민준이는 부인 덕분에 산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남편의 이 네트워크도 함께 무너질 거예요. 목요일 오후 지원 선생님이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후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차나 한잔 하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거실 식탁에 차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찻잔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원 선생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그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알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왜 여기 왔는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지원.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정확히는 강지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1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그 사람. 우리 남편의 첫사랑. 선생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뭘 원하는 걸까? 그런데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자리잖아요. 제 자리, 이 집, 이 남자, 이 삶.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나요? 돈 받고 떠날 때도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시댁에서 받은 돈. 5천만 원. 낙태비와 입막음 비용으로요. 하지만 선생님은 낙태하지 않았죠. 아이를 낳았고 지금 그 아이는 호주에 있어요. 이민준, 10살. 우리 남편의 친아들이에요. 선생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앉으세요. 제 목소리에는 명령의 어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남자가 여전히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10년이 지나도 선생님을 잊지 못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래요. 우리 남편의 재산 알고 계세요? 본인 명의로는 거의 없어요. 이 집도 제 명에, 차도 제 명에, 예금도 대부분 제 명이나 공동 명의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전부 제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신뢰하시죠. 지난 12해 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예요. 만약 우리 남편이 저와 이혼한다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아버지의 인정도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남편의 인맥 지도예요. 대학 동문, 회사 동료, 골프 모임, 와인 클럽.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 때문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인들이 저를 신뢰하고 그 신뢰가 남편에게 옮겨간 거예요. 제가 없으면 이 네트워크도 무너져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과 우리 남편의 불륜 증거예요.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 전부 다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선생님. 첫 번째 선택은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 증거들을 파기할게요. 두 번째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만나고 불륜을 이어가고. 그러면 저는 이 증거들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예요. 물론 위자료는 제가 받겠죠. 전 재산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뭘 얻게 될까요? 빈털터리가 된 남자. 사회적으로 매장된 남자.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남자? 그게 선생님이 원하던 건가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사랑이 아이 학비 내주나요? 사랑이 선생님의 호주에 있는 아들 키워주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생님이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건 이 삶이에요.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삶. 하지만 그 삶은 제가 만든 거예요. 12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연기하며 만든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훔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제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10분 드릴게요. 결정하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10분 후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원 선생님은 일어서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떠날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는 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그녀가 뒤돌아봤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죠? 당신은 행복하세요? 이런 삶이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킬 거예요.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왔어? 씻고 와.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식사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선생님 왔었어? 응.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왔었는데 그만둔대.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뭐?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 다음 주부터 못 온대. 저는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다른 선생님 알아봐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왜?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아쉬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았는데 말이야. 준서도 좋아했고. 아무튼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당신도 좋은 선생님 있으면 추천해줘. 그래. 남편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 아마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번호를 바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재산 정리하신대. 저는 말했습니다. 신탁 만드시는데 수탁자로 나를 지정하셨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신뢰하신대. 내가 이 집안을 잘 지킬 거라고 믿으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야. 재산도 평판도 미래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당신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 인맥?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적 지위? 내가 유지해준 거예요. 아버지의 신뢰? 내가 쌓은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알고 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칼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완벽한 각도로, 완벽한 두께로 하나의 긴 껍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고 우리 집 거실도 평화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요. 저는 껍질 벗긴 사과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져가 남편 앞에 놓았어요. 먹어요. 남편은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씹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완벽한 부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권력 구조는 명확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준서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당신도 저도 잃을 게 많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부드럽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잘 살아봐요. 지금처럼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제게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서야,
요즘 민준이랑 사이 어떤가? 좋아요, 아버님.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래야지. 은서 같은 며느리 어디 있겠나. 저는 차를 따라들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미소 띈 얼굴. 완벽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남편도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서가 잠들고 남편이 서재에 있을 때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았어요.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칼은 여전히 부엌 서랍에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칼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우아한 침입자는 사라졌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영원히.